지코기들 안녕! 오늘도 재밌고 흥미로운 이슈를 가져왔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고들이 가지고 있는 뒷이야기들인데 아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의 로고일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줘. 1. 아마존. 요즘 택배 서비스가 간편해지면서 해외 배송도 쉬워졌는데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사이트는 바로 아마존일 거야. 과연 아마존 로고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창립 당시 인터넷 사이트들은 A를 시작으로 하는 단어를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해. 아마존 사이트를 만들었던 초기 기술자들만 해도 제품 목록을 알파벳 순서로 나타냈거든. 그래서 회사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회사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A로 시작되는 단어를 전부 찾아봤다고 해. 그러던 도중 아마존이라는 단어를 발견했고 세상에서 가장 큰 강처럼 자신의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커지길 기원했지. 또 로고에는 A와 Z를 이어주는 화살표도 있어. A부터 Z까지 거의 모든 물건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마존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거야. 2.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 브랜드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로고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도 로고의 뜻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다고 해. 먼저 앞에 두 글자 코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 성분인 코카인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해. 물론 콜라가 약으로 사용되는 시절에는 코카인 성분이 소량 첨가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콜라의 가장 중요한 재료였던 코카잎에서 따온 단어인 거지. 그리고 뒤에 두 글자 콜라는 콜라 맛을 뜻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콜라 맛이라는 표현이 코카콜라에서 유래했으니까. 사실 콜라라는 단어 역시도 재료 중 하나였던 콜라나무 열매에서 가져왔던 거야. 3. 페라리. 페라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야. 그리고 페라리의 모든 로고에는 뒷발로 선 말이 박혀있지. 하필 왜 이런 로고를 선택한 걸까? 원래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전투기에 그려져 있던 로고였다고 해. 전쟁 중에 한 조종사가 그 전투기를 몰던 중 안타깝게 사망했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용맹함을 기리기 위해서 페라리의 창시자인 엔초 페라리에게 모든 차에 이 로고를 붙여달라고 부탁한 거지. 이에 엔초는 동의했고 이 로고는 아직도 페라리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어. 페라리는 현재 20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 조종사의 용맹함이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대. 4. 질레트. 질레트는 전 세계 모든 면도날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면도기 회사야. 솔직히 질레트 로고는 너무 단순해서 유래가 있을까 싶었어. 하지만 이 로고를 자세히 봐봐. G와 I가 정교하게 잘려나가는 게 보이지? 바로 질레트 면도기의 정교함과 날카로움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 나는 질레트를 구매해도 깎을 수염은 없지만 이 로고를 보면 정말 깔끔하게 면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5. 애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은 맥이나 아이폰 같은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거야. 로고를 보면 한입 베어 물은 사과가 박혀있는데 이 사과는 뭘 의미하는 걸까? 지금까지 이 로고에 대한 가설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인정받고 있는 가설 하나를 찾아왔어. 바로 앨런 튜링이란 사람에게서 유래한 이야기야. 앨런은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를 해독해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해. 하지만 그는 동성애자였고 당시 동성애자는 법으로 체포될 수 있었나 봐. 그 후에 청산가리가 든 사과를 한입 베어 물고 암살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를 기리는 의미에서 지금의 로고를 정했다는 가설이 있어. 그래서 이전 로고의 색이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이었던 이유이기도 한 거라고. 물론 이외에도 뉴턴의 만류인력에 유래했다는 설,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완벽한 과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설도 있지만 진실은 스티브 잡스만이 알고 있겠지? 6. 이케아. 깔끔한 디자인의 가구와 가정용품으로 유명한 스웨덴 회사야. 이케아 로고의 유래는 의외로 엄청 단순한데 설립자의 이니셜과 설립자가 자란 농장과 마을의 이니셜을 합친 거더라고. 먼저 앞에 두 글자 I와 K는 설립자의 이름인 잉바르 캄프라드의 이름에서 가져왔고 뒤에 두 글자 E와 A는 그가 자란 농장 엘름타리드와 그 농장에 있던 마을 아군나리드의 첫 글자를 하나씩 가져온 거야. 특히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케아의 로고는 설립자 잉바르의 검소한 삶을 잘 나타내주는데 현재 억만장자임에도 항상 이케아 가구로 집을 꾸미고 작은 집에서 소박한 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지. 별명도 억만장자 구두쇠래. 7. MGM. 영화광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익숙한 로고일 거야. 집코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로고는 어떻게 제작됐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CG로 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 같아도 실제 사자 앞에서 촬영하는 미친 짓은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이 로고를 만들었던 1919년 당시에는 그래픽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자와 마주보고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대. 게다가 더욱 박력 넘치는 울음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했었기 때문에 사자와 촬영팀의 거리는 거의 1m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야. 다행히 모델이었던 사자가 굉장히 잘 훈련된 사자였고 영상을 찍는 20여 분간 나무 상자 위에 잘 있어줬지만 사고는 한순간이라 현장에 있던 촬영팀은 엄청 긴장하고 있었을 거야. 영화가 시작되기 전 이 로고를 보면 괜히 긴장됐었는데 이런 살벌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까? 오늘은 여기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고들이 가진 뒷이야기를 알아봤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던 브랜드가 이제는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아. 앞으로는 뭐든지 알고 사용하자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집콕이 더 재밌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야.